이제 저랑 이제 함수 공통수학 2 그러니까 이제 바뀌는 교육과정에 공통수학 1과 2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통수학 2에서 함수 단원을 같이 해볼 건데요. 이제 함수 단원 첫 번째 에서 이제 함수 2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2포에 3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2포의 네 번째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단원 사실 이전 교육과정은 수학 하에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공통 수학 2로 개편이 되었고, 이런 새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 함수는 진짜 너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제 2포의 네 번째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죠. 오늘 날씨가 되게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내년에 고1이거나 내후년에 고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잘 한번 챙겨보시죠. 혹은 이제 현재 고1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뭐 할 거냐면 제가 원방을 하나 갖고 올게요. x-3의 제곱, 그 다음에 y-4의 제곱은 25라는 원의 방정식 갖고 오죠.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원의 함수라 그랬나요? 함수 말 안 했죠.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언급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원의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 방정식의 그래프를 얘기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함수의 규칙이 깨지겠구나 라는 거죠. 뭐 정의역 하나가 이제 여러 개의 치역을 갖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이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의 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의 그래프다라는 걸 먼저 주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x축이랑 그 다음에 y축을 한번 그려보죠. 여기 y축을 그렸을 때 우리가 이제 얘가 3,4죠. 3이 여기 있으면 4가 뭐 이쯤 있고 다다다 그 다음에 하필이면 여기 원점까지가 제가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부터 원점까지가 거리가 5기 때문에 반지름 5인 원을 그리면 이것도 우리 도구 힘을 받을까요? 그래서 원을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들 사실 그냥 흔히 아는 그런 원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그래서 얘 지나가게끔 그리니까 뭐 이런 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대충 그리면 가볍게 이 정도 좀 확장시킬까? 이 정도 원이 되겠죠? 색깔은 분홍색을 할까요? 안 바뀌네. 어쨌든 이런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그래프를 방금 그려놨고 제가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저랑 원을 공부하신 분들이면 여기가 6이고 뭐야 여기가 이제 6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당연히 0이 4고 그 다음에 수직이 2등분하면 여기가 8이고 이것까지 다 이미 저랑 같이 하셨을 것 같아 뭐 그지? 그래서 점들을 다 찍어볼게. 그래서 이런 점 그 다음에 왜 자꾸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점 하고 이런 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따다다 만나는 뭐 이런 점이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만나는 이런 점이 하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여기 원의 중심은 3,4로 결정될 거고 그래서 점을 다 표시하면은 여기가 뭐 6,8이겠지? 8, 6,0이고 뭐 나머지는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게 되셨죠? 그럼 무슨 얘기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0,0을 지나고 0,8을 지나? 그러면 이런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 라인에서 한번 보면은 여기서는 0,0도 지나고 0,8도 지나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함수였다면은 되게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지. 왜 정의역이 지금 0으로 똑같은데 여기 나오는 함수값이 한 번은 0이 나오고 한 번은 이제 8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x는 0이라는 이 정의역을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x는 0, 즉 y축을 하나 잡아볼게. x는 0. 그러면 이 정의역 0이 하나당 치역이 지금 하나, 두 개가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얘는 이제 함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되셨나요? 그죠? 뭐 이를테면은 이것도 가능하지. 이제 x는 6이라는 걸 하나 그어보면은 정의역이 6일 때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6,0이고 그다음에 6,8이니까 정의역이 6이거든요. x는 6, 즉 정의역 6일 때 치역이 이거 하나랑 이거 두 개가 나오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의역이 분명히 한 개인데 정의역이 한 개인데 치역이 여러 개 되니까 따라서 얘는 명확히 알 수 있지 함수가 아닌 거지. 그래프상에서도 함수가 아님을 의미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어떤 값을 정의역을 잡았어. 이를테면 3 이런 걸 정의로 잡았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x는 3과 정의역이 3일 때 x는 3이라는 그래프가 있겠지. 과와 나한테 주어진 함수 그래프가 어떤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겠지. 그다음 x는 3과 직선과 이게 x는 k 꼴 상수꼴 직선의 그래프랑 함수의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의 이제 여러분들은 y좌표가 교점의 y좌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치역인 거를 사실 이제 알려준 거랑 다름이 없지. x는 3과 만나는 이것 이런 것들 치역이란 거지. 사실 함수였다면 치역이었겠지. 지금은 함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치역이 여러 개 나오는 것이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함수 그래프를 어떤 그래프를 보면서 이게 함수냐 아니냐 따질 때 우리가 x는 k 이런 거 있죠. x는 k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의역이면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래프랑 이 그래프라고 합시다. 이게 y는 fx 그래프면은 x는 k랑 만나는 이 점에 y좌표가 무르면은 얘는 k, fk 즉 정의역 k에 대한 치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x는 k, 뭐 x는 3, 뭐 이런 것들 비교하면서 치역이 어딜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반대급부로 이런 건 어떨까요? 내가 우리 아까 이 그 세 번째 그림에 썼지만 y는 k라는 상수함 이제 이런 직선 x축의 평면 직선을 갖고 왔을 때 얘와 이제 y는 fx가 만났을 때의 이 교점 이 교점의 x좌표는 제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얘는 정의역들을 의미한다. 정의역이 원소겠죠? 얘도 정의역이 되는 거죠. 뭐냐면 k 값을 함수 값으로 갖는 어떤 정의역이 되는 거죠. 얘를 제가 x1과 x2라는 정의역을 설정하면 즉 fx1과 fx2가 뭐가 되는 거지? k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이 달라도 하나의 치역을 가질 수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x1, x2 이렇게 쓰면 이 함수가 여기 k라는 여러 개 있겠지만 하나로 갈 수 있는 거잖아. 얘 f가. 이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y는 k랑 만났을 때 교점의 x좌표는 이제 정역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x는 k랑 만나는 교점의 y좌표는 이제 치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포였습니다. 자, 이제 이 파이브로 넘어가서 1대1 함수, 즉 원투원 펑션이라고 써있는 1대1 함수 가볼게.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니까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1대1이 뭐냐면 하나당 하나씩 이제 대응되니까 우리 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은 이제 정의역의 각 원소가 빠짐없이 이제 공역의 y에 이제 대응이 될 때 그것을 치역이라 하지만은 근데 그런 것들 보면 치역이고 빠짐없이 대응이 될 때 이제 이 대응 관계를 함수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중복을 허락한다고 그러겠는데 뭔가 그 중복이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중복해도 되는데 1대1 함수라면은 뭐 함수에서 조금 더 조건이 붙지 않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함수긴 하. 그러니까 뭐냐면 1대1 함수도 일단 함수는 맞아. 일단 함수는 맞아. 함수 조건을 만족하고 아이고 왜 이렇게 지워지지? 함수 조건을 우리가 일단은 만족을 해야겠지. 그런데 어떤 조건이 더 일단 함수 조건 당연히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고 and 우리가 뭐냐면 이런 조건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자 정의역이 다르면 한글로 기억하세요. 치역도 다르다. 이 치역 함수값이죠, 여러분들. 함수값. 이렇게 먼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함수 조건을 만족하면서 어떤 함수냐면 1대1 함수라면 얘는 정역이 다를 때 치역도 달라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경우는 없는 거지. 아까 뭐 서로 다른 정역이 하나의 치역 K를 고르는 뭐 이렇게 인기 많은 꽂히는 경우가 있고 그냥 정역이 달라 그러면 이제 치역도 달라 이렇게 되는 게 이제 1대1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내가 정역의 원소를 x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x1과 x2가 다를 때, 즉 정역이 다르면 fx1도 fx2도 이제 다르다 이렇게 뭐 조건 명제처럼 썼는데, 그러니까 정역 이게 정역들이니까 서로 다른 정역은 서로 다른 치역을 갖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역이 달라 그러면 치역도 달라. 근데 이런 이제 조건 명제라고 살짝 언급드렸지만 얘 이제 대우를 쓸 수 있죠. 뭐냐면 fx1이 그러면 같다면 다시 말해서 치역이 같았다면 사실 걔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정역이었어 이런 얘기지. 대우죠, 대우. 대우도 당연히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리면 여기 한 줄 추가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죠. 참인 명제니까, 그래서 참인 조건 명제니까, 그래서 정역이 달라, 그럼 치역도 달라.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치역이 같으면 정역도 사실은 치역이 같아, 그럼 정역도 사실은 같았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1대1 함수의 정의이다. 그다음에 이게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한테 x라는 또 x에서 y로의 어떤 f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고요. x의 원소가 1, 2, 3이 있다고 치고 여기는 이제 2, 3, 4가 있다고 한번 치는 거죠. 그럼 이제 함수 관계를 그릴 때 뭐 3은 4로 꽂히고 이제 1은 2로 꽂히는데 이를테면 지금 2가 지금 빨간색 표시할 건데 2가 이렇게 간다면 일단 f는 함수는 맞죠. 맞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정의역이
1과 2가 다르죠. 정의역이 달라요. 정의역 차이 다르죠. 정의역 원소가 1, 2 다른 건데 이 다른 정의역 원소가 둘 다 뭘 갖냐면 같은 지역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F1과 2가 모두 어디로 가죠? 2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는 안 된다 이런 뜻이지. 이해되네? 원래 함수는 맞아. 이게 당연히 함수는 되는데 우리 1대1 함수라면 1과 2가 엄연히 다른 값인데 같은 지역을 갖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1대1이라면 이게 1대1 함수라고 이름이 붙은다면 걔는 다른 정의역이면 다른 지역, 이를테면은 얘가 2로 가는 것이 아니라 3으로 간다면 이건 이제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왜? 1과 2가 3이 다르고 걔네들 각각 다른 지역을 가져가니까 이거는 함수가 된다. 뭐 이것도 되죠. 뭐 요렇게 이것도 1대1 함수가 되죠. 다른 정역이 다른 지역을 각각 가져가고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1대1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1대1 정리하자면 1대1 함수는요. 지역 하나당 하나의 지역 정역이 허락되는 거죠. 허락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사실 치역 한 개당 하나의 정의역만 허락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함수였다면 여러 개 인기 많으면 여러 개의 정의역이 꽂힐 수 있는 건데 1대1 함수라면 치역 한 개당 하나 한 개당 하나 이렇게만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함수의 조건에서 원래 중복을 허락하지만 이번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아까 공부한 y는 fx의 그래프 중에서 함수 그래프에서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가져오면 뭐 이런 아래로 올라가는 2차 함수를 갖고 올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 뭐 x축을 살짝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고 이게 x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어떤 얘기를 드릴 수가 있냐면 얘는 일단은 함수는 맞죠. 우리가 분명 함수라고 정의를 내렸죠. 이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냐면 얘는 함수긴 한데 1대1 함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요.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색깔 다르게 해서 제가 y는 k라는 x축에 평행한 어떤 직선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이 함수의 y는 fx가 만나는 이 교점의 x좌표가 뭘 의미한다고 했냐면 여기를 뭐 x1이라 하고 x2로 한다면 얘는 k를 함수값으로 갖는 정의역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죠.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그러니까 y는 k랑 만나는 교점 x좌표는 이제 정의역을 의미할 텐데 지금 어떤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 뭐냐면 치역이 지금 K로 똑같은데 정역이 지금 다르고 있잖아. 다시 말하면 이제 K라는 치역에 벌써 정역이 두 개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X1과 원래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1대1 함수의 정의인데 x1과 x2가 분명히 다른데도 같은 치역 K를 갖고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가 깨지는 거죠.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f는 2차 함수인데 특히 얘 같은 경우는 함수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정역에서 같은 지역 k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1대1 함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대신에 1대1 함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y는 k라는 어떤 직선 그래프를 살짝 그어봤을 때 만약에 y는 fx 나한테 주어진 이 함수의 그래프가 교점, 즉 교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건데 얘가 여러 개라면 정역이 곧 여러 개란 뜻이니까 치역 하나당 정역이 하나라는 우리 1대1 함수의 특징이 깨진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y는 k랑 y는 fx가 교점 여러 개 가죠. 그럼 얘는 이제 1대1은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돼. 그러면 이제 1대1 아니지. 이제 얘가 정역을 의미했기 때문에 교점이 많으네. 그러면 이제 절대 1대1 함수는 아닌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1대1의 정의였습니다. 다 지우고 좀 더 할게요. 자, 이제 뭐 할 거냐? 이제 여러분들 이 공간에서 쓰시든지 아니면 좀 조리 있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 조리 있게. 좀만 더 하고 이 E5을 끝낼게요. 이번에 뭐 할 거냐면 그냥 1대1 함수가 아니라 이번엔 1대1 대응이란 말을 붙여서 함수란 이름을 한번 줘볼게. 이제 대응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1대1 함수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원래 1대1 함수의 조건에 이제 우리 대응 조건이 더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 글자 그대로 얘가 추가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1대1 함수 조건에 대응 조건이 추가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응 조건이 뭐냐? 이 대응 조건은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치역과 공역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 원래 여러분들 치역은 공역에 포함되는 어떤 부분 집합인데 반대로 이제 얘도 성립한다 이런 뜻이겠지. 1대1 조건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한꺼번에 표현하면 결국 대응 조건이란 것은 치역과 공역이 깔끔하게 일치하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1대1 함수면서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돼. 이거면 이제 1대1 대응 함수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가볍게 예제로 한번 가볼게요. 저한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니까 함수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들어가는 것을 제곱하고 4배에서 빼고 플러스 8 하라는 이런 명령어의 함수가 있다고 치면요. 두 가지 질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1대1 누가 f가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이제 정의역 x의 범위를 한번 뭐 정의역이 원소지만요. 이 정의역 x, 정의역 원소 x의 범위를 구해보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니까 1대1 함수 절대 아니거든요. y는 k랑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정의역 x를 범위를 조절하면 얘가 1대1 함수처럼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2차 함수를 살짝 그려보면 뭐 이런 느낌이죠. 이게 이제 fx의 그림이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은 누가 봐도 절대 1대1 함수가 아니죠. 왜냐면 y는 k를 그렸을 때 교점이 탁탁 두 개나 나오니까 x값 정의역을 생각해 보시면 서로 다른 정의역에 같은 치역이 나오니까 1대1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의역 치역 하나당 두 개의 정의역이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x 그림 자체를 떠올려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내가 fx 그림 전체를 얘를 다 써먹는 게 아니고 내가 정역의 범위를 바꿔서 제한시켜서 그러면 이제 x축도 살짝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사실 x축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역을 지금 현재 그림을 다 그렸다는 뜻은 정역을 다 가져갔다는 뜻이니까 이런 상황을 탈피하려면 내가 정역을 이렇게 일부만 가져가면 함수의 그림도 이만큼만 나오겠죠. 여기만 가져가면 이만큼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일부의 함수를 가지고 1대1 함수가 되게끔 만들 수는 있다 이런 뜻이겠지. y는 k랑 교점을 한 개만 갖게 된다면. 그럼 여러분들 이제 2차 함수의 기본은 대칭 주기자 꼭지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꼭지점 해보시면 2가 나오죠. 왜냐면 얘가 이제 x-2의 제곱 더하기 4라고 할 수 있고 뭐 대칭축 구하는 공식 아시니까 이거 이 꼭지점의 좌표가 아마 2,4죠. 그러니까 그럼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배터리가 없네. 무슨 얘기냐면 x는 이 왼쪽 즉 이쪽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쪽 섹터죠. 이쪽 섹터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얘는 이렇게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만큼만 가져오는 함수의 그래프는 명확하게 y는 k랑 하나씩만 만나게 되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번의 정답은 사실 x가 이제 2보다 작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이만큼만 해당되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 부분만 왼쪽 날개만 가져온다면 충분히 여기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이제 x의 범위를 이제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개인 거죠. x가 2보다 작다라고 하고 범위를 정하거나 아니면 2보다 x가 크다 이렇게 하고 범위를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쪽을 의미하니까 우리 그래프는 또 이것만 가져오게 되므로 y는 k랑 또 하나만 만나게 되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대칭축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되도록 해. 그럼 정역의 범위는 x가 2보다 작다. 이게 또는 여기다 또는 쓰시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거거나 이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그냥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x가 2보다 작다라고 쓰시든지 아니면 그냥 2보다 크다라고 쓰시든지 둘 중 하나만 쓰면 된다. 이런 뜻으로 가면 뭐 3보다 크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도 이제 1대1 함수는 맞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좋아. 이게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볼 거냐면 1번이 그렇다면은 2번은 이런 내용입니다. 2번은 얘가 이제 1대1 대응 함수가 되도록 1대1 대응 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역의 범위예요. 그럼 일단 1대1 조건은 y는 k랑 교점이 하나여야 돼 이런 얘기인데 근데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범위는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공역 안 썼는데 1대 이거 땡땡 아니고요. 1대 되게 함수가 되도록 하는 공역 y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공역 y는 내가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을 맞춰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가져갈 거냐면, 그러니까 아까 그림 이거였나요? 제가 지워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y는 fx의 그림이고, 너가 이제 x-2의 제곱 더하기 4였죠. 그다음 x축이 이렇게 존재할 것이고, 대칭축이 이제 x는 2 이렇게 좀 삐뚤어졌는데, 그러면 대칭축 뭐겠쯤 하면 x는 2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정의역의 범위를 이번에는 좀 러프하게 잡아서, 러프하게 아니라 꼼꼼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뭐냐면 x는 2를 포함하는 왼쪽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즉 정의역을 제가 x,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을 만약에 x는 2 이하다 하면은 우리 함수는 진하게 여기서부터 이 동그라미 포함해가지고 무한대까지 가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가져온 거죠. 명확하게 봤을 때 이제 이렇게 y는 k랑 딱 하나씩만 만나니까 1대1 함수가 맞죠. 그렇죠. 그 1대1 함수가 맞는데 대응의 조건까지 만족해야 된다면 어떤 얘기 했었냐면, 이제 1대1의 조건이고요. 1대1의 조건인데 내가 대응은 뭐냐면, 대응 조건은 이제 치역과 공역이 똑같음을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치역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치역이 공역의 범위로 내가 임의를 설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치역의 범위만 체크하시면 이 치역은 y 값을 의미하니까 y 값은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뭐 그러니까 재수가 없죠. 무한대니까. 됐죠. 근데 최소값은 재수가 있다. 최소값 얼마냐면 2,4였으니까 여기가 사실은 얘가 2,4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4 이상부터 쭉 시작되는 거죠. 이게 나의 치역이지. 최소값이 4고 끝은 없지. 그래서 왜냐면 이 4값이 치역 y값이고 여기서부터 이게 y는 4에 해당되는 이 부분보다 다 위쪽이잖아요.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내 치역의 범위는 4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역 y의 범위도 뭐가 되면 돼요? 공역 y도 사실은 뭐 y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y와 y는 4 이상의 뭐 실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y도 4 이상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 똑같아. 그럼 공역이 4 이상이 되면 돼, 이런 얘기 드리는 거지. 이해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이 아니라 치역과 공역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 예제의 문제였고, 다른 예제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EX로 하겠습니다. 예제로 하시고요. 예제는 X 정의역의 집합이 지금 X바 마이너스 2 이상 X가 A까지 라고 하고요. 그다음 Y는 Y바 마이너스 1부터 Y가 6까지 이렇게 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는 정의역 X로부터 공역이에요. 공역 y까지의 함수인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떤 규칙이냐면 들어가는 놈을 3배 마이너스 3배 한 다음에 b를 더해 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 뭐냐면 f가 1대1 대응일 것을 얘기했습니다. f 1대1 대응일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a, b를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역도 좋고 공역도 좋고 함수 생긴 것도 좋고 그냥 얘가 1대1 대응이냐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뭐냐면 얘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쫙 그렸을 때 대충 뭐 우리는 직선의 일부겠지,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의 일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정역도 지금 파편이고 직선 기울기도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fx가 대충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이게 fx가 아닐까요? y는 fx의 그래프인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왼쪽에서 아래로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이 그래프의 일부니까 아마 정역이 대충 정역을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부터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a까지 여기까지 잡아보는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검은색만 우리의 그래프겠지, 전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역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이해되셨나요? 이게 정역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다 정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검은색 점땡이 두 개가 우리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나한테 1대1 조건은 여기서 끝났죠. 왜냐면 이 상황에서 y는 k를 살짝 생각해 보시면 검은색 친구는 하나씩 만나잖아요. 하나씩 만나니까 1대1 함수인 건 맞는데, 근데 뭘 따질 거냐면 이제 대응일 것도 얘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대응이라면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돼. 그럼 체크해 보시면 나한테 이미 공역은 주어져 있어.
저게 나의 공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가 나의 치역이 돼야 됨을 의미하는 거지. 근데 나의 치역은 지금 y값이 의미하는 거고 y값의 가장 큰 값, y값의 가장 작은 값, 즉 다시 말해서 f-2가 가장 크고 fa가 가장 작은 값이니까 나의 치역의 범위는 fa부터 치역입니다. 치역 간단하게 나타낼게. 그러면 f-2까지이지 않습니까?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가 뭐랑 똑같았냐면 결국 치역과 공역이 똑같고 공역 위에서 뭐라 써있냐면 6부터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fa가 마이너스이고 f-가 6이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이지. f-2 6부터 먼저 해보면 f-2는요 f-2는 함수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마상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b니까 6 더하기 b가 6이 돼서 따라서 우리의 b는 0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fa는 마 3a 더하기 b인데 b 대신에 0을 넣고 그게 결국 마이너스 1이 됨을 의미하니까 따라서 뭐라고 쓰냐면 a는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a는 3분의 1이고 b는 0이야. 뭐 이런 따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1대1 대응함수의 조건이다. 치역과 공역을 일치시켜주는 거죠. 원래대로라면은 그냥 치역은 공역에 쏙 들어있으면 되는데 1대1 대응함수는 치역과 공역까지 같을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화살표를 찍었을 때 뭐 이건 적지 마시고 예를 x에서 y로 해서 함수 f가 있을 때 이렇게 찍었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냐면 다 다른 걸 찍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공역 전체일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 뭐 이를테면 여기 조그만 거 하나 남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공역 중에서 안 지키는 애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다 좀 첨언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 1대1 대응함수라면 일단 1대1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일단 치역 이거 다 지우고 그냥 깔끔하게 쓸게요. 치역 하나당 정의역 하나씩만 대응이고요. 공역 중에서 치역이 안 된 원소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역 중에서 치역으로 되지 못한 원소가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정의역의 원소랑 결국 치역의 원소랑 공역의 원소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게. n 정의역 그 다음에 n 치역. n 표시 아시죠? 집합의 원소의 개수. n 공역이 사실상 다 개수가 같게 되는 상황이죠. 상식적인 거예요. 정의역이 빠짐없이 대응되니까 다 치역이 꽂힐 것이고 그 치역의 개수가 곧 공역의 개수랑 똑같아야 되니까 원소의 개수가 모두 다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대1 대응의 케이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정도 예제를 한번 해보시면 큰 어려움 없을 것 같고 다음 뭐 하나 더 해볼까? 공간이 없네? 지우고 가지 뭐. 우리 하나 더 해봅시다.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을까? 갑자기 의심스러운데? 안돼, 빨리 해야겠네. 그래서 예제를 하나 더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제, 다음 예제 뭘 해볼까? 이렇게 할까? 정역과 공역 둘 다 뭐냐면 실수 전체를 합시다. 무슨 소리냐면 정역도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라고 설정을 하고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해 드릴 건데 fx는 다음과 같이 생겼다 합시다. 뭐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선생님 뭐죠? 왜 지금 함수가 두 개지? 그게 아니라 정역이 0 이상의 정역을 가질 때는 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함수가 밑에 거로 나오고 뭐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구간별로 다르다라는 얘기고 이제 f가 1대1 대응입니다. 1대 대응의 f일 때 이제 a의 범위를 물어봤다. 조금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1대 대응이야? 근데 a의 범위 물어봤어? 체크해봐야죠. 일단 1대1 대군 만족하고 치역과 공역. 근데 지금 봤을 때 공역이 실수 전체니까 사실 이해가 더 쉽죠. 뭐냐면 치역도 여러분들 실수 전체가 돼야 됩니다. 치역도 실수 전체가 돼야 됨을 머릿속에 넣어두시죠.
1대1 대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1대1 조건 찾고 치어원 실수 전체 만들자 뭐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뭐냐면 우리가 x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이런 되겠죠. 이게 x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y축이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가볍게. 그러면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냐면 x가 0 이상일 때는 함수가 분명하게 생겼으니까 진짜 그려보자고. 0 이상이면 이제 1사분면이랑 4사분면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러면 이제 y절편이 5고 x절편이 뭐 2분의 5인 친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등을 가지면서 이렇게 쫙 꺼지겠지. 이게 fx가 0 이상일 때고 0보다 작으면 이 함수인데 지금 a가 결정이 안 되니까 확실하게 모르지만 y절편은 5가 확실하죠.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구멍이 뚫렸겠지만 어쨌든 a-2x 플러스 5라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y 왼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이쪽 영역을 이제 그려내야 되는 거죠. 함수를 아직 못 그렸으니까 그죠? 근데 그리더라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1대1 함수가 되게끔 그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잘 따라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 뭐냐면 내가 이 함수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fx를 미쳐가지고 기울기 양수에게 음수지만은 양수계급 이렇게 그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y는 k를 그렸을 때 지금 교점이 여러 개 등장하니까 얘는 이제 1대1 함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얘 아니고 그러면 선생님 좀 성의있게 그려줘서 분명 여기 기울기 음수니까 선생님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그릴 건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고 쳐보자고요. 뭐지? 선생님 미쳤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그렸다고 치자고. 마이너스 x 플러스 x 0보다 작을 때 이해됐나요? 그죠? 뭐 이렇게 그려낸다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 지금 교점을 두 개나 가지니까 절대 이제 정의역이 두 개 나오잖아. 같은 지역에. 그러니까 1대1 함수 아니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이제 결론을 이르는 거 뭐냐면 내가 분명히 y는 k를 그렸을 때 이 밑에도 쭉 그리겠지. 이렇게 쫙쫙 그렸을 때 여기서 치역을 갖는 건 교점이 얘만 나와야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5부터 여기까지 즉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5부터 이 아래까지는 함수가 이쪽 4사분면이랑 3사 아니 미안 2사분면이랑 3사분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함수를 그리더라도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수업 때도 자세히 하겠지만 얘가 그래프가 무조건 적어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다시 기울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얘기지. 이렇게 또는 이제 선생님 꼭 1평행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겠지. 이제 적어도 이거 아니면 뭐 이렇게 가시는 게 맞다 이거지. 그렇지? 니언 가도 상관없어.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거지. 왜냐면 이쪽 아랫부분에서 뭔가 나오면 안 되잖아. 여기서 나온다면은 이제 정역을 두 개 갖게 되니까 이쪽 페이스는 이 파란색 페이스는 절대로 왼쪽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1대1 하면. 됐나요? 그죠? 이 정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됐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 범위는 뭐가 돼야 되냐면 최소한 기울기가 이제 얘는 양수는 아니고 음수여야 된다. 이거 지금 제가 이걸로 잘못 봤네요. 이거 헷갈렸고 이거 이 친구의 기울기 a-2가 절대 이제 양수면 안 되는 거지. 아까 양수라 하면 뭐 이런 그림이 되잖아.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정역이 여러 개 나오잖아. 같은 지역. 그러니까 절대로 기울기가 0이어도 안 되지. 심지어 기울기가 0이라면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0이라면 지금 하나의 치역이 정역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0이어도 안 되는 기울기는 무조건 음수면 다 된다 이런 뜻이지. 따라서 a-2가 음수면 되니까 따라서 우리 a의 범위는 2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음수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고 칩시다. 다른 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음수면 이런 그래프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은 1대1 조건 성립하죠. 그 다음에 치역은 마이너스 반대부터 여기 쫙 가겠지. 플러스 반대까지. 그러니까 실수 전체 맞네. 뭐 이렇게 되니까 a가 2보다 작다고만 하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E6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까지 하고 이제 함수 2를 마무리하고 이제 3로 다음 시간 강의를 찍을게요. 일단 항등함수, 상수함수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또 다른 함수가 등장했어. 그래서 첫 번째 항등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항등함수는 뭐지? 우리 항등식은 공부했는데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근데 함수도 뭐 항등이란 말이 있네. 그래서 항등함수는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우리가 보통 x에서 y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게 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자기 자신 하면 I 아닌가요? 여기 갑자기 밝게 어두워졌을까? 그래서 I죠, 여러분. I. 그렇기 때문에 F는 I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기 자신 I잖아. 그래서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이런 항등함수 F는 I라고도 쓰기 합니다. 그때 나야 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F 또는 이제 I라고 쓰는 함수는 정의역이 x면은 자기 자신이니까 대응되는 공역도 x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대응돼야 돼. 그러니까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f x는 x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되셨나요? 또는 이제 얘를 우리가 i라고 하기로 했다면 ix라고 얘기해도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대신에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꼭 이 표현이 항등함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얘는 그냥 정의역도 x, 공역도 x 이런 얘기고 그 안에서 뽑았을 때 실제로 이 x에 대응되는 함수의 치역이 자기 자신 x였다 이걸 의미한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의역과 치역이 똑같은 거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정의역과 치역이 똑같다. 정의역의 원소랑 치역의 원소가 서로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으로만 대응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나요? 그래서 이런 거죠. x 주로 x에서 x로 쓰기도 하고 얘가 이제 a, b, c라면요 여기도 공역도 a, b, c인 거죠. 그럴 때 a는 얘 함수를 즉 i라고 쓸 수 있고 f로 쓸 수 있는 거고 a는 반드시 a로 b는 b로 c는 c로 그냥 자기 자신을 대응되면 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x를 제가 한번 실수 전체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정의역 x를 실수 전체라면은 이제 함수에서 그래프에서 연결된 실선으로 나올 건데 뭐냐면 결국 fx가 x인데 이 정의역 x가 지금 실수 전체잖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쫙 그려버리면 되면 이게 뭐냐면 y는 x죠. fx고요. y는 x 그래프가 나온 거지. 무조건 정의역을 잡았을 때 저기 자신 뭐 1이라면 1로 찍히는 그 다음 여기 뭐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로 찍히는 이런 함수 그래프 우리 잘 알지. 그래서 여기 뭐 45도 표시하면 뭐 이런 거죠. 기울기 1인 y는 x가 되겠죠. 실수 전체라면. 이해되셨나요? 뭐 큰 어려움이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를 가져오면요. 예를 들어서 x라는 정의역을 제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f를 제가 x부터 x까지 그냥 정의역 x로부터 공역 x까지의 함수라고 정의하고 이제 f는 뭐라냐면 이제 항등 함수 인가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거 무슨 뜻이냐면 나한테 f가 항등 함수이냐 아니냐를 밝히라는 건데 f 정보가 없으니까 제가 밑에다 보기를 주면서 f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fx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무조건 항등 함수죠. 이거 당연한 거고. 두 번째 fx가 이제 절대값 x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fx를 이제 x 세제곱 할 거고요. 네 번째는요 이거 세제곱이에요 여러분들. 세제곱이고요. 세제곱 네 번째는 이제 fx가 x 곱하기 절대값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항등함수인지를 알려면 얘를 집어넣었을 때 치역으로 마이너스 1, 얘를 집어넣었을 때 치역으로 0, 치역으로 1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실제로 대입하시면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f 0이 0, f 1이 1 나오니까 항등함수 맞네. 오케이, 너 맞고요. 그다음 너는요 f 마이너스 1은 이거니까 1이네. 벌써 아니잖아. 항등함수 아니죠 뭐 예를 들면 f0을 해보면 똑같긴 하겠지. 근데 얘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고 얘도 이제 똑같긴 하겠지. 근데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 없고 벌써 여기서 이 정역은 자기 자신이 나오지 않는 이거 1 플러스 1이 나오니까 아닌 거죠. 3번은요 f-1이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f0은 0이고 f1이 지금 1이죠. 너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요 f-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f0은 뭐 0이고 f1은 뭐 1이니까 사실 너도 이제 항등함수가 맞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답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항등함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되면 사실 모습은 달라도 항등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 되셨나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가 거의 대표적인 친구 거죠. 대입했을 때 자기 자신 나온다. 얘 같은 경우 이제 정역이 이렇게 제한됐을 때 실수 전체가 아닐 때는 뭐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 우리 그때 같은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예제 하나 더 하면요. EX를 할게요. 이제 뭐냐면 fx x제곱 더하기 x제곱 뭐야 여기 앞에 x제곱이나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가 뭐가 돼야 되면 항등함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되도록 글씨가 지금 날리고 있는데 하는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정의역 라지 x의 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지? 무슨 얘기지? 잠깐만, 너가 항등함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등함수 되려면 정의역을 제한해야 돼? 그러니까 정의역이 정해져 있어? 뭐 이런 뜻이겠지. 당연한 거예요. 이 이제 3차함수 그래프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얘는 항등함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정의역이 제한됐을 때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거지. 마치 얘처럼 정의역이 제한돼 있을 때 이거 아니었지? 미안, 이거 이런 거 항등함수가 될 수 있었으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정의역이 제한되면 항등함수가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얘도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이 모습은 아니지만 정의역이 어떻게 잘 제한되면은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항등함수가 뭐였냐면 결국 내가 집어넣은 이 정의역 x가 곧 치역도 뭐가 돼야 되냐면 x가 돼야 되는 거니까 fx는 x를 만족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가 x이면 되는 거니까 그걸 만족하는 x를 찾아보면 이항을 시켜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인수분해도 가능하거든. x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뭐 잘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무슨 뜻이냐면 이제 fx는 x 항등함수의 기본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x를 찾아봤더니 가능한 x, 이게 원소죠. 가능한 x는 0이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역 x를 만들더라도 얘를 가지고 정의역 x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라지 x 정의역 x는요 0, 1, 마이너스 1을 포함해야 되는 거지. 이거 오랜만에 하네요. 그럼 x의 구성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안에 0이 들어가냐 마냐, 1이 들어가냐 마냐, 마이너스 2가 이제 들어가냐 마냐, 들어가냐 마냐, 들어가냐 마냐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x로 가능한 이제 부분집합처럼 생각을 하시면 2의 세제곱인데 하나도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공집합 없다고 치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를 뺐을 때 즉 7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뭐 크게 어렵게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항등함수였고요. 상승함수로 가보자. 상수함수. 그렇게 하면 이제 일단 이 수업 끝날 것 같고. 상수함수. 자, 그러면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냐 대체? 이거는 뭐냐면 얘는 사실 우리가 이미 봤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인기 독차지라고 한번 써볼게요. 뭐지? 인기 독차지? 함수는 함수인데 상수함수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x축 같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모든 정의역 정의역이 하나의 시역으로 된 이렇게 갈게요. 뭐냐면 모든 정역이 단 한 개의 정의역만 갖고 되는 그런 함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f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을 때 fx의 모습은 x에 딱 어떤 걸 집어넣어도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상수 c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런 형태죠. 이게 치역이잖아. 함수값이고 그 함수값이 c, 즉 상수 하나만 나와야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x에서 y로의 이런 함수일 때 a, b, c 다르다면은 얘가 무조건 하나의 뭐 예를 들면 3 이런 상수 하나로만 무조건 하나로만 지켜야 되는 거지. 다른 공역들이 이렇게 1, 4, 5 있어도 3 하나로만 가는 이런 경우가 상수함수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대표적으로 상수함수 그래프는 너무 쉬워. 뭐냐면 x축, y축 그렸을 때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y는 3 이런 거. 이게 상수함수의 그래프지 뭐야. 뭐냐면 정역이 분명 여기 정역이 이게 다 다르잖아요. 정역이 다른데 전부 다 하나의 치역만 갖고 있잖아. 이거 하나의 치역만 갖게 되는 이런 형국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y는 3은 즉 상수함수의 그래프이고 얘는 지금 모든 정의역들이 인기 독차지죠. 다 어디로 꽂혀 있죠? 3이라는 뭘 갖고 있냐면 3이 여기다 써줄게요. 3이라는 치역 하나만을 보고 있는 거지. 다 거기다 꽂히니까 뭐 y는 2, 4라고 할까요? 4라고 하면 y는 4도 뭐냐면 모든 정역들이 다 어디다 꽂히냐면은 4라는 치역에 다 꽂히는 거지. 그래서 몇 컴마 4, 몇 컴마 4, 몇 컴마 4, 몇 컴마 4, 몇 컴마 4 함수값이 전부 다 4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 이해됐네?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더 간단한 거죠. 항등함수보다.
x축의 평행 직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라지 x를 1, 2, 3이라고 하고요. 정의역이 지금 1, 2, 3 다르죠. 그 다음에 공역을 제가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f가 x에서 y로의 함수라 하고, 그 다음에 f는 상수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치역을 골라서 하나의 치역 뭐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에 골라서 거기로만 꽂혀야 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물어볼 건 두 가지예요. 1번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이 값이 있는데 이 값의 최소,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이 있는데 얘의 최대를 물어봤어. 자, 1번 너무 간단하죠. 뭐냐면 너도 최소, 너도 최소, 너도 최소. 근데 생각해봐. 어차피 f 상수함수라면 전부 다 치역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이 상수함수 fx를 c라고 합시다. 그럼 뭐냐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은 사실 c 더하기 c 더하기 c인 거지. 다 상수함수니까. 그러니까 결국 3c인데 이게 최소이려면 c가 작으면 되니까 내가 선택하는 치역이 가장 작으면 되는 마이너스 2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너의 최대면은 결국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c의 세제곱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너가 이제 대일 것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최대야. 그러면 c로 골라가지고 얘가 최대가 되려면 하나씩 해보자. 1을 만약에 세제곱하면 1이고 0은 0이고 마이너스 2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최대는 이제 답이 1이 되는 거지. 1을 3번 곱했을 때 가장 크죠. 만약 최소를 몰았으면 마이너스 8일 것이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과 1이 정답이고, 만약 여기서 최대가 아니라 최소를 물었으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함수의 2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함수의 3 해가지고 함수 단어를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